사례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승소한 사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누가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댓글로도 남겼지만 친권, 양육권 변경은 정말 좀 어려운 소송, 이제 쉽지 않은 소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친권, 양육권을 한번 양보를 하고 상대 측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그 상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온 사례 중에 하나는 좀 꽤 됐네요. 2018년 11월에 마무리되었던 사안입니다. 일단은 이 사안에서 지나고는 나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의뢰인분도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행히도 승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좀 방문을 해주시고 연락을 종종 주셔서 굉장히 좀 뜻깊었던 그런 사안인데요. 일단은 이혼할 당시에는 아이 아빠가 뭐 아이를 잘 키우겠다.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애착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맡긴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당시에 뭐 상대방의 그런 폭력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양보했는데 참 생각과 다르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지 않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재혼 가정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경우가 참 많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좀 폭력적인 그런 다시 말해서 학대 정황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인데 이제 갑자기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엄마를 이제 찾아오고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일단은 이제 양육권 변경을 할 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 미취학 아동이면은 보호하기는 수월할 수 있지만 아이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차라리 중학생 이상 정도가 되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뭔가 의사를 표시하기에 좀 어린 면도 있고 또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인데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양육하려고 하는 분이 학교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다행히 빠르게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뢰인 분의 이제 거주지 근처로 학교를 배정받으면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입신고를 하고 학교를 옮기기 전에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이제 직접 데리고 다녔고 그게 거리도 거리지만 언제 이제 상대방이 나타나서 또 아이를 데리고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셨어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학대 정황을 전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이제 학교에도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각종 그런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는 친권 양육권에 승소를 하셨고요. 그 이후 아이가 정말 너무 이제 안정을 찾고 본인의 이제 적성도 찾으면서 굉장히 잘 지내게 되었고 그 후로도 이제 방문을 해주셨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돌이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에 특히 좀 난이도가 높아서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형사고소는 사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동학대 부분의 경우 사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특별히 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사한 사례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은 올해 2020년 6월에 이제 마무리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 또한 좀 안타깝게도 이제 친부죠. 아이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해서 협의 이혼 당시에 이제 양육권을 양보했던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사실 상대방이 아이를 뭐 잘 돌보지 않고 뭐 방치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아이가 뭐 미취학 아동인데도 좀 밤늦게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려가 되던 중에 이제 상대방이 사실 혼인 당시에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이제 의뢰인한테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너 때문이다 이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하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과 이혼하면 아이는 상대방이 그래도 잘 키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아이는 반드시 본인이 키우겠다고 해서 이제 양보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이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형사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실 어리다 보니까 본인이 피해자라는 인식 자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피해를 뭐 진술한다거나 인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도 이제 아이가 폭행을 당한 걸 알고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이가 스스로 폭행을 당했다는 건 알면서도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본인을 보호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친부이기 때문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 보고 사실 더 놀랐다고 해요. 아이가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릴까 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안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보호하시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건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형사 과정에서 보이게 됐고 그래서 이게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좀 불처분 결정으로 끝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사안에서도 이제 일부 좀 영향을 주면서 상대방이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게 뭐 폭력적인 게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사후 상황을 좀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좀 심한 폭행이 있었던 건 맞고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이제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다각도로 주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조정으로 좀 마무리하는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동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또 원만하게 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권 변경을 해도 어차피 면접 교섭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사실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면접 교섭을 뭐 완전히 배제할지 또는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확대할지는 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재판부에서는 일정 감시하에 일단은 제한적으로나마 면접 교섭을 시도해 보고 그 상황에 따라 좀 확대를 해서 결국에는 뭐 일부 학대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회복하는 거를 굉장히 좀 권장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뭐 입장이나 해당 사안이나 이런 특수성을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안에서도 그 최종 결정을 앞둔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은 양보하겠다. 라는 이제 합의를 끌어내게 되었고 다만 부수적인 부분에서 불성립돼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최종 심판 결정에서도 양육자를 이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양육권 변경 관련해서는 일단은 정말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제 협의 이혼이든 이혼 소송이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양육자로 지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추후에 이제 후회를 했을 경우 변경하는 게 정말 몇 배는 더 어려울 수 있고 소송 자체에 아예 승소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양보를 했더라도 현재 상대방의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사안에 맞게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